고시원이 지금 경매로 진행 중인데요. 저희가 만약 이걸 낙찰을 받으면 운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시원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안전시설등 원비증서를 발급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안녕하십니까. 경매 모든 것입니다. 썸네일에서 보셨겠지만 정말 딱 한 채로 퇴사 준비가 끝나는 그런 물건입니다. 무려 7층짜리 건물이고요. 6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역대급 물건입니다. 건물 하나로 42명한테 임대료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2018년도에 지어진 정말 따끈따끈한 신축입니다. 큰 수리 없이 바로 임대 세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죠. 물론 제가 장점만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단점과 그리고 리스크를 해결하는 방법도 따로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이 물건은 제가 공개를 안 하려고 했던 물건이에요. 왜냐하면 저희 회원님들께서 요거 관심 있어요, 조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오픈을 안 하려고 했는데 며칠 사이에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거론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게 우리끼리만 알고 하기에는 늦었구나. 그럴 것 같으면 다 오픈을 해드리자 라고 생각을 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다른 유튜브 분들께서는 장점에 대한 것만 계속 부각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물건은 일반적인 주택이나 상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내가 이 물건을 제대로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지를 아셔야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영상 후반에 따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마 그 내용을 얘기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저는 이런 물건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거고요.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경매로 취득을 하거나 일반 매매로 취득을 할 때 취득세를 정말 잘 계산을 해야 되겠죠. 더구나 다주택자라면, 아니면 법인 투자자라면 취득세가 정말 큰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물건은 다주택자나 법인도 할 수 있는 물건인데요. 왜 법인이나 다주택자도 부담이 없는지 이것도 후반에 한번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물건은 충북 청주 오창에 있는 물건이고요. 서울 경기만 아시는 분들은 충북? 잘 모르겠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누구나 알만한 대기업들이 들어가 있는 좋은 일자리가 모여있는 지역이에요. 이런 곳에 절반까지 유찰이 되었으니 끝까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물건의 내용과 입지를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사건 번호는 23타경 6478번이고요. 충북 청주 청운구 오창읍 양청입니다. 읍리 막 이렇게 나오니까 와, 너무 외진 느낌이죠. 그래도 끝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토지 면적은 116평이고요. 건물 면적은 400평입니다. 토지가 116평이면 정말 큰 거예요. 수도권에 있는 다가구들 보면 보통 뭐 70평, 80평? 이 정도 토지에 짓는단 말이죠. 근데 116평이면 엄청 큰 겁니다. 어떻게 이 건물이 7층까지 지을 수 있었는지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1종이나 2종 일반 주거 지역에 이렇게 높이 지을 수 있을까? 아닙니다. 여기는 토지 신분 자체가 다른 거예요. 해당 물건은 감정이 27억이 됐는데요. 지금은 4회차까지 유찰이 됐어요. 그래서 14억에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입찰일은 8월 달이에요. 8월 14일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사이에 면밀하게 조사를 하셔서 입찰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입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이 충북, 청주, 오창읍 물건까지 본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이 지역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도를 한번 열어서 볼게요. 오늘 해당 물건의 위치고요. 지도를 점점 축소를 해서 보면 좀 희한하게 지도가 회색으로 되어 있죠. 쭉 축소해서 보시면 여기가 오창입니다. 오창이고 위쪽으로는 서오창 IC가 있고요. 밑으로는 오창 IC가 있습니다. 이게 IC를 사이에 두고 이렇게 끼어 있는 도시란 말이죠. 여기 보시면 보라색이 뭐죠? 산업단지. 지금 우리 이 도시에는 산업단지가 엄청 크게 분포가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산업 기반이 빵빵하게 있는 지역이다. 쭉 확대를 해보시면 우리 물건지 옆쪽으로는 땅이 노란색이죠. 근데 우리 물건지는 땅이 분홍색입니다. 그 얘기는 상업지역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땅이 뭐예요? 상업지역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오피스텔들, 높은 빌딩들 들어가 있는 곳이 상업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상업지역에 들어가 있는 7층짜리 건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산업도시라고 그랬잖아요. 이 지역은 대기업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LG 들어가 있고요. 우리가 알만한 제약회사들 들어가 있어요. 우리 물건지 위쪽으로는 충북대학교 오창 캠퍼스가 있고요. 그리고 오창 캠퍼스 뒤로 넘어 여기가 LG입니다. 이쪽으로 녹십자 있고 셀트리온도 있고요. 메디톡스, 유한양행, 녹십자, 셀트리온 이런 기업들이 들어가 있어요. 제약회사도 있고
그 첨단산업엔 LG 에너지 솔루션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기업이 들어가 있는 좋은 일자리가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럼 로드뷰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이시는 건물이 오늘 해당 물건의 모습입니다. 사건을 마저 보도록 할게요. 우리 빠르게 권리 분석해봐야 되겠죠. 권리 분석해보면 쭉 내려서 보시면 제일 처음에 있는 말소기준 권리 2018년 1월 12일 날에 설정된 근저당이 있고요. 이게 말소기준 권리입니다. 건물 등기도 그렇고요. 토지 등기도 그렇습니다. 뭐 인수해야 될 게 없습니다. 아주 깨끗해요. 그러면 임차인 확인을 해야 되겠죠. 말소기준 권리일보다 빠른 임차인이 있느냐? 8년도 1월보다 빠른 임차인은 없습니다. 쭉 보세요. 보증금 4천만 원, 뭐 2억, 뭐 4천만 원 이렇게 쭉 있는데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소액 임차인이에요. 소액 임차인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명도할 때 협상하기 쉬운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물건의 사진 볼게요. 전체 모습이고요. 1층 상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옥탑. 옥탑에 보면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이것도 충분히 우리가 살리면 괜찮은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주변이 조금 휑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복도가 아주 넓죠. 방화문에 도어락도 잘 되어 있다. 우리가 다중이나 고시원 같은 경우는 필요한 설비들이 있어요. 피난 유도 등, 그리고 뭐 소방벨, 소화기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완강기 이런 것들이 다 잘 되어 있어 보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 초록색, 여기 피난 유도 등입니다. 그리고 여기 비상구 표시고 바깥으로 나가서 완강기 타고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곳도 보이고요. 주인세대는 아주 큰 대문으로 잘 되어 있죠. 제시의 건물이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 뭐 피형 수신기 해가지고 우리 비상벨을 울렸을 때 제어하는 제어기가 있고요. 한쪽으로 또 다른 피난 유도 등 관련 제어기가 또 따로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잘 되어 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7층짜리 건물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큰일인데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사진상으로는 바닥이 관리가 안 되어 있지만 청소하는 거야 일도 아니니까 떨어지거나 깨진 데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아주 깨끗합니다. 그리고 옥상도 지금 비가 온 다음에 찍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뭐 상태가 나쁘진 않은데 정확하게 현장 가서 보시고 필요하면 옥상 방수를 다시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내부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1층에 근린생활시설이 있고 화장실 있고 계단 있고 엘베 있다. 그리고 2층 엘리베이터 타고 딱 내리면 왼쪽으로만 갈 수 있는데요. 8칸이 있습니다. 끝에 또 빨간색으로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된 데 있잖아요. 여기에 아까 전에 말한 피형 수신기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2층 저쪽에. 그래서 2층에 8칸. 그리고 3층도 구조가 똑같습니다. 3층 8칸, 4층 8칸, 5층 8칸, 6층 8칸. 그리고 7층. 7층이 이제 주인 세대가 있는 거예요. 주인 세대인데 엄청 크죠. 지금 도면상으로 봤을 때는 원룸 6개 정도 합친 면적이 주인 세대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화장실 2개에 방 3개, 그리고 주방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수익률을 극대화해서 풀어내는 방법도 따로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옥탑이 있어요. 자, 그럼 우리 건축물 되면 꼭 확인해야 되잖아요. 내가 건물을 통째로 살 거니까. 호수, 가구수를 봤더니 가구수가 하나예요. 단독주택인가? 아닙니다. 주용도 2종 근린시설, 층수 지상 7층, 7층짜리 건물이고 주된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건물이다. 이렇기 때문에 법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1층은 일반 음식점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여기에 임차를 새로 맞춰도 됩니다. 그리고 2층은 고시원, 3층 고시원, 4층 고시원, 5층 고시원, 6층 고시원, 7층 단독주택, 그리고 옥탑 1, 2층이 계단실하고 물탱크실이에요. 그리고 승강기가 한 대가 있다. 주차장은 옥 내 3대, 옥 외 4대에서 총 7대를 댈 수가 있고 사용 승인일이 18년도다. 지어진 지 6년밖에 되지 않은 완전 따끈따끈한 건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위치도 확인했고 내용도 확인했고 권리도 확인했고 그럼 내가 여기서 얼마를 받을 수 있냐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미리 정리를 좀 해뒀습니다. 우리는 1층에 상가가 있고요. 그리고 2, 3, 4, 5, 6층에 8개씩 있습니다. 원룸이. 그러면 총 몇 개죠? 40개. 그리고 주인 세대가 하나가 있어요. 상가 하나, 주인 세대 하나. 상가가 사진으로 봤을 때는 2개가 분리되어 있는 걸로 보여졌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낙찰받고 나면 그 안에 있는 시설을 최대한 살리겠지만 최대한 깔끔한 컨디션을 만들어서 팔겠다라는 걸 머리에 넣고 계산했음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원룸 40개인데요. 주변에 임대료를 확인을 해보면 200에 25부터 300에 40까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300에 30만 원을 세를 받는 걸로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총 40명한테 월세를 받으니 보증금은 1억 2천이 들어오고요. 월세는 1,2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인 세대. 방 3개, 화장실 2개, 주방 하나였잖아요. 저는 이 주인 세대를 전세를 놔도 됩니다.
하지만 고시원을 보면 큰 방에 2명 입실, 3명 입실 이렇게 받는 데들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주인 세대에는 방이 3개니까 3명을 받을 건데요. 화장실이 딸려 있는 방이 있습니다. 안방이죠. 그 방은 밑에 있는 거랑 똑같이 300에 30을 받을 거고요. 그리고 화장실이 안 딸려 있는 방 2개는 200에 30을 받을 겁니다. 보증금을 적게 받고 월세는 그대로 받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했을 때 총 3명이니까 예상되는 건 보증금 79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1층의 상가 1060 정도를 받겠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봤더니 관리비가 좀 들쭉날쭉이에요. 월세가 비싼 데는 관리비를 좀 적게 받고요. 월세가 낮은 데는 관리비를 좀 비싸게 받는데 보통 30만 원대 관리비를 확인해 봤더니 7만 원에서 9만 원 정도를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8만 원을 책정해 봤어요. 그 대신 주인 세대들은 자기가 독립적인 공간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3명한테는 관리비를 따로 받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총 40칸에서 8만 원씩 받으면 320만 원 해서 매달 들어오는 총 수입은 1670만 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게 14억의 시작인데 14억에 낙찰될 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18억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는 신탁 대출을 활용을 할 겁니다. 고시원도 반공제를 합니다. 반공제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탁을 가는 거고요. 대출을 약 80% 정도를 받았다라고 계산을 하면 14억 5천 정도가 대출이 나올 거고요. 3억 5천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 우리 취득세 내야 되죠. 자, 여기서 법인하고 다주택자도 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 물건 종류가 뭐죠? 상가주택인데 1층 상가고요. 2, 3, 4, 5, 6층까지도 근생이에요. 그리고 7층 하나만 주택입니다. 전체 건물의 90% 정도가 근린시설이다. 그리고 나머지 요만큼이 주택이다. 그래서 근생 건물 1층부터 6층까지 4.6%의 취득세를 부담하게 될 거고 주택에 대해서는 개인 보유한 주택 기준에 맞춰서 취득세를 부과할 건데 그냥 러프하게 통틀어서 5% 정도로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약 9천만 원 정도의 취득세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총 비용은 4억 4천. 자, 4억 4천 가지고 청주에 7층짜리 엘베가 있는 건물을 산 겁니다. 물론 내 돈보다 은행 돈이 더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 은행 돈에 대한 대출 이자를 갚을 건데 우리는 여기서 받은 보증금을 다 상환을 한다고 기준을 해서 할 거예요. 총 보증금을 2억을 받을 거예요. 14억 5천에서 2억을 빼면 12억 5천. 12억 5천에 대해서 대출이자를 계산해 보면 약 570만 원 정도가 돼요, 매달. 그러면 내가 받은 총 월세가 얼마죠? 1670만 원. 그러면 570만 원 빼면 나는 매달 얼마가 남아요? 순이익이 1100만 원이 남는 그런 물건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행복한 얘기만 한 거예요. 그러면 안 행복한 얘기를 해봅시다. 이 주변의 원룸들, 매물들을 찾아보면요. 이렇게 가스레인지가 있어요. 그리고 싱크대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고시원이잖아요. 싱크대하고 가스레인지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네, 불법입니다. 위반 내용이에요, 걸리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물건은 임장 가셨을 때 무조건 안에 가스레인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게 필수 조건입니다. 그리고 난방도 확인해야 돼요. 보일러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 내부 사진 봤죠? 내부 사진에 보시면 가스 계량기가 보인단 말이에요. 이걸 난방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근데 가스 레인지를 쓸 수도 있다고요. 이걸 전부 다 라인을 새로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일부 지역에 따라 다른데 그냥 가스레인지 다 철거하고 가스레인지 밸브만 잠가도 오케이 해주는 데도 있지만 이 라인까지 전부 다 철거를 해라라고 하는 데도 있다고. 그게 리스크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를 해드리자면 그리고 2층부터 6층까지 뭐예요? 고시원. 그냥 내가 고시원도 건물 지었다고 그냥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고시원은 고시원을 운영할 수 있어야 돼요. 소방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소방 필증이라는 걸 받아야 돼요. 그러면 낙찰자가 그걸 어떻게 받을 거냐 그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경매 같은 경우는 법률상 주인의 모든 주의를 넘겨받는다 뭐 대여는 있어요. 네, 판례상 대여는 있지만 그게 전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못 받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허가권을 사오는 경우들이 많죠. 특히 요새 관심 많으신 거 숙박시설 이런 거 많이 보시는데 이 숙박시설을 주인이 하고 있었던 거냐 임차인이 하고 있었던 거냐에 따라서 영업 허가를 가져오는 게 다릅니다. 그런데다가 행정상 무슨 위반 내용들 벌금 내용들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되시고 그래서 그냥 숙박시설 나왔다 되게 좋다 가격 싸네 덜커덕 이렇게 하실 건 아니에요. 이 숙박시설이 운영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 전화도 하셔야 되시고 소방서에 전화도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전화를 하셔야 돼요. 맨 끝으로 요거에 대한 리스크 해결하는 방법 설명해 드릴게요. 원래는 저희 회원님만 알려드리려 했는데 자, 이 물건은 소유주가
임차인을 두지 않고 자기가 운영을 하던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영어권을 가져오는 건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시원으로 이걸 다시 운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소방 필증이라는 걸 받아야 정상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소방 필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MU 번호 가지고 화재보험 들고 그 다음에 소방 점검을 먼저 해야 돼요. 건물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미리 점검을 하는 겁니다. 미리 점검을 하고 고시원에 관련된 소방 교육이 있어요. 교육 이수하셔야 되시고요. 소방 필증, 재교부를 받아야 됩니다. 재교부를 받을 때 소방서에서 실사를 나와요. 실사를 나오면 방을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방을 열었는데 취사시설이 있다? 가스레인지가 있다? 소방 필증이 나올까요?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럼 나는 이거를 철거를 해야 될 수도 있다고. 정상적으로 이 건물을 운영하기 위해. 오늘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낙찰받고 나시면 주인의 신분으로 MU 번호 확인하시고 화재보험 드시고 소방필증을 받기 위한 그 관련된 행위들 빠짐없이 하시고 소방필증 받을 때 실사 나와야 할 방 어떻게 할 건지 그것도 고민하셔서 입찰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지금 여기 청원구에 보면요. 이거 말고도 근처에 몇 개가 나와 있어요. 2개가 더 나와 있거든요. 하나는 30억, 하나는 32억. 뭐가 더 좋은지를 잘 선별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주 오창읍에 있는 고시원이 지금 경매로 진행 중인데요. 이걸 낙찰을 받으면 운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시원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안전시설 등 원비증서를 발급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어도 기존에 이제 원비증명서가 나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재발급 신청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예전에 허가 신청 들어왔을 때 도면이 다 있어요. 네네. 그럼 제가 지금 MU 번호나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아, 그쵸. 그 전에 주인분은 이미 돈 문제로 이제 어딘가 도망가고 계실 거니까.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좀 궁금해서요. 원비증명서랑 이제 보험이랑 교육 이런 거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그 MU 번호가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보험을 이제 MU 번호가 있어야 되거든요. 잠시만요. 제가 조회를 한번 해볼게요. 네. 여기가 나움 오피스인가요? 이름은 모르겠어요. 그냥 양청리 659-7번지 이렇게만 나오거든요. 혹시 그중 영업주가 이정선씨인가요? 네. MU 번호는 알려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럼 낙찰 받으면 그걸로 화재보험 다시 들고 그리고 교육 받고 그 다음에 저희 소방 검사하고 네. 그 다음에 그거 받으면 되는 거예요. 소방 필증. 네. 네, 필증 재발급 신청을 해주시면은 법칙 껴서 소방 정도를 하셨더라도 이제 저는 이제 나가보긴 해야 돼서. MU 번호 받고 화재보험 가입하고 저희가 소방업체 선별해서 한번 전체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재발급 신청을 해서 실사 나오셔서 확인하시고 소방 필증을 발급해 주신다 이 얘기신 거죠. 잘 받으시고 이제 그 증명할 수 있는 거를 주인이 된 걸 증명하면 된다는 얘기신 거죠? 네, 낙찰되신 거를 증명해 주시면은 그때는 알려드릴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